더군다나 민주주의 시스템의 커다란 축이 되는 이 삼부 요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사법부의 수장을 6년 동안 할 사람을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건 입법, 사법, 행정 세 축이 골고루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못 앉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이거를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이거 자체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예전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굳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초유의 사법수장 공백은 안 된다. 이렇게 윤영찬 국민서 동수석을 통해서 밝혔는데 상당히 비장한 어조예요. 이게 보니까 만약에 인준 안 해주면은 정치적 책임을 충받게 될 것이다. 일종의 그런 어떤 엄포도 좀 느껴졌고요. 어떻습니까? 최대한 자제를 하고 품위를 지켜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야당들한테 나름대로 예우를 최대한 해줄 만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윤영찬 수석이 어쨌든 대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면서 최대한 하여튼 서로를 좀 존중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사법부의 수장이 저 사람은 수장을 할 만하지 않다라면서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명확하게 자격이 되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그게 지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셈법을 따지면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재고 있는데 예. 정치적인 셈법으로 사법부 수장을 제자리에 앉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어서 예.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의 경우에 얘기하고 있는 게 땡깡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골목대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부 발언들을 사과해라. 예.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에 대해서 땡깡을 부린다거나 골목대장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목리를 부리는 게 용인이 되는 건가? 이거는 전후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존재감은 잠시 빛날지 모르겠죠. 이게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존재감은 조금 드러날지 몰라도 이로 인한 결과는 사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없이 반대하고 그냥 본인들이 기분 나쁜 발언을 이유로 해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은 굉장히 좀 어거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서로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품격을 갖춰서 얘기를 하고 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김희수 후보자와 비슷한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헌재 소장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헌재 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부 요인이라고 해서 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재가 한 1984년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후발주자여서 존재감이 좀 없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 당장 맡겨진 아주 커다란 사건이 지금은 이제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공백 기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강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 행정 자체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안도 올 수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욕을 먹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의 형사상, 민사상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부가 돌아가는 것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김명수 후보자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 반복이네요. 예. 오늘은 굉장히 말끝에서 칼이 느껴지는군요. 스스로 적폐가 됐는데 김프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이야, 사람을 이렇게 버리나? 고별은 아주 매섭게 해야 합니다. 야, 이 양반이 이제 지상파 진출하시고 이러더니 때가 꼈네, 때가 꼈어. 야, 그건 상관없어. 그 얘기는 하지 마. 자, 그래요. 사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아웃시키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아웃시키면은 이거 지지율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빠질 지지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데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지금 마인드인데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0석이나 가진 공당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또 발언을 하고 이러면서 이 생떼를 부리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또 이런 트랙도 있어요.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막아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리 있다고 보고요. 마뜩지 않을겠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법관이 되고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의 물망에 오르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 여태까지 쭉 지켜져 왔던 그런 관행들이라든지 법원 내부의 이런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거나 자기들 딴에는 좀 불편해질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 그러니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사법부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그게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태까지 쭉 정해진 관행대로 이렇게 지내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나겠죠. 자기들이 이제 누려야 될 타이밍인데. 또 양승태가 물러나면은 그 다음이 김명수가 될 경우 중간에 그 기수들 이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압박감도 분명히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가 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법원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아닐 거고요. 인사상 그 다음 자리가 나름대로 좀 이제 욕심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수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예. 그 사이에 내 역할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진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내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왜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 이유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은근히 뒤에서 이제 군부를 지피겠죠. 그러니까 물밑에서 그렇게 공작을 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에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예. 난관이 사실 그냥 쉽게 될 리는 만무하거든요.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요. 적폐 세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순순히 내려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 발 한 발 나가야죠. 후보가 돌아가는 것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김명수 후보자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 반복이네요. 예. 오늘은 굉장히 말끝에서 칼이 느껴지는군요. 스스로 적폐가 됐는데 김프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이야, 사람을 이렇게 버리나? 고별은 아주 매섭게 해야 합니다. 야, 이 양반이 이제 지상파 진출하시고 이러더니 때가 꼈네, 때가 꼈어. 야, 그건 상관없어. 그 얘기는 하지 마. 자, 그래요. 사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아웃시키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아웃시키면은 이거
지지율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빠질 지지율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데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지금 마인드인데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0석이나 가진 공당이 더군다나 민주주의 시스템의 커다란 축이 되는 이 삼부 요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사법부의 수장을 6년 동안 할 사람을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건 입법, 사법, 행정 세 축이 골고루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못 앉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이거를 캐스팅 보트를 줬다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이거 자체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뭐 예전하게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뭐 굳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초유의 사법수장 공백은 안 된다. 이렇게 윤영찬 국민서 동수석을 통해서 밝혔는데 상당히 비장한 어조예요. 이게 보니까 만약에 인준 안 해주면은 정치적 책임을 충받게 될 것이다. 일종의 그런 어떤 엄포 한다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김희수 후보자와 비슷한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헌재 소장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헌재 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부 요인이라고 해서 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재가 뭐 한 1984년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후발주자여서 존재감이 좀 없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 당장 맡겨진 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지금은 이제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공백 기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강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 행정 자체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안도 올 수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욕을 먹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형사상, 민사상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부도 좀 느껴졌고요. 어떻습니까? 최대한 자제를 하고 품위를 지켜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야당들한테 나름대로 예우를 최대한 해줄 만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윤영찬 수석이 어쨌든 대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면서 최대한 하여튼 서로를 좀 존중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사법부의 수장이 저 사람은 수장을 할 만하지 않다라면서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명확하게 자격이 되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그게 지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셈법을 따지면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재고 있는데 예. 정치적인 셈법으로 사법부 수장을 제자리에 앉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어서 예.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제 캐스팅 보트를 준 국민의당의 경우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땡깡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골목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일부 발언들을 사과해라. 예.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에 대해서 뭐 땡깡을 부린다거나 골목대장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목리를 부리는 게 용인이 되는 건가? 이거는 전후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존재감은 잠시 빛날지 모르겠죠. 아, 이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존재감은 조금 드러날지 몰라도 이로 인한 결과는 사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없이 반대하고 그냥 본인들이 기분 나쁜 발언을 이유로 해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은 굉장히 좀 어거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서로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품격을 갖춰서 얘기를 하고 나간 거니까 그렇다고